오늘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또 화끈한 걸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공군의 영공방의 핵심 전투기 핵심 전투기 F-15K. F-15K. 네. 여러분 오늘 F-15K로 시작하겠습니다. F-15K 전투기는 예.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서 예. 2012년까지 총 60대가 도입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FX 사업 하면은 이 F-15K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네. 우리 공군의 뭐 이 해외 무기 구매 사업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좀 진행이 됐고 그 덕에 사실 지금 이 F-15K 전투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군 전투기 가운데 지금 뭐 가장 첨단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전투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추후에 이제 F-35A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초반보다 좀 그래도 기세가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뭐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강 전투기. 예. 그래서 이번에 아덱스 다녀오셨잖아요. 예. 거기서 또 보잉 관계자를 만나셨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밀덕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네네.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공군이 새로 이제 구매한 F-15EX 이글2라는 전투기에 이제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요. 마침 요번 아덱스 때 보잉에서 요거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네. 좀 재밌는 이야기 몇 가지가 있어서 재밌습니까?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재밌습니다. 아니 댓글에서 예. 제가 재밌습니까? 물어보면 예.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해야죠. 그죠? 예, 구독자분들 만나는데. 예. 그래갖고 만나셨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공군 F-15K도 도입된 지 좀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공군이 들여오고 있는 그 F-15EX랑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이제 성능 개량을 하려고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언론 통해서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말이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들길래 그렇게 말이 많은 사실 거예요?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거의 한 2조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2조 대. 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뭐 4조다 이게 비용이 뭐 업그레이드 이런, 비용이.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면서 사실 이제 뭐 밀덕분들 사이에서도 야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냐 뭐 미국이 뭐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제 취재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F-15K 할 것 중에 핵심이 이제 레이더. 항상 레이더죠? 레이더하고 이제 전자전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계기판도 지금 이제 F-15K 조종석 보시면 이제 여러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와이드 디스크는 하나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와이드형. 네,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터치 스크린. 요즘 전투기들은 이제 뭐 F-35도 마찬가지고 예. 터치 스크린에 좀 이렇게 큰 계기판을 최신형 계기판을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F-15EX 사실 이제 새로 나온 전투기다 보니까 네. 잘 알려진 부분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네. 전자전기 이제 그라울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라울러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네. 미공군은 이런 에스코트 제밍은 안 하고 원거리 제밍하고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를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이 F-15EX도 약간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격이라면은 그러니까 F-15EX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F-15K처럼 사실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비스텔스 전투기. 네네. 그 레이더에 막 큼지막하게 잡히죠. 그래서 이제 F-15EX 하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제 E-PAS라는 전자전 장비를 새로 달게 됩니다. E-PAS. 네, E-PAS입니다. 이게 뭐 약자인데 F-15EX에 장착되는 레이더가 APG-82V1이라는 레이더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현존하는 레이더 가운데서 거의 뭐 최첨단 레이더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역시 이제 능동 전자 주사 방식을 사용하고 에이사 방식인데 에이사. 이제 F-15를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F-15 자체가 전투기가 크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앞부분도 이게 크단 말이에요.
남성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투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레이돔 부분이 네. 상대적으로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서 좀 큽니다. 음.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은 A사 레이더는 이제 그 작은 레이더 소자들을 많이 이제 네. 장착이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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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네. 이제 기계식 레이더들은 네.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APG-82V 같은 경우에는 뭐 F-35나 뭐 이런 전투기들보다 더 많은 수의 이 TR 모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더 멀리 보고 또 분해력도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킬체인이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체인. 예, 킬체인이라고 해서 뭔가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표적하고 교전하고 그다음에 교전 결과를 평가하는 거를 이걸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전투기에서도 이 킬체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킬체인 하면은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뭐 이거 잡고 이런데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아군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블루가 아군, 레드가 적군. 적군. 이제 레드 킬체인도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이 전자전 장비 이 이파스하고 APG-82V1 레이더가 지금 F-15EX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점이 뭐냐? 바로 이 블루 킬체인이 다른 나라의 전투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네. 러시아 전투기에 비해서 네.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도 좋고 네. 전자장비도 좋으니까 전자전 장비로 적전투기가 이제 탐지하지 못하도록 막 전자전을 걸면서 아, 걸고 교란을 시킨다는 네, 교란하고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요 레이더로 먼 거리에서 보니까 훨씬 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이제 이 F-15EX에 생겼고, 요게 이제 우리가 F-15K 성능 개량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요구사항이 다 더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임무 컴퓨터가 있어요. 임무컵 뭐 AI입니까? 아, 그러니까 요즘은 전투기들도 사실 이제 레이더, 네. 뭐 제가 방금 전자전 장비 얘기도 들었지만은 네네. 이 임무 컴퓨터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뭐 무장도 이렇게 하고 하려면은 그 컴퓨터에 최신형 나오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전투기에 장착되는 컴퓨터들도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의 끝판왕이 바로 이 F-15EX에 들어가는 이 임무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공군의 F-15K 성능 개량 사업에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야. 사실 F-15E는 많이 아실 거예요. 스트라이크 이글은. 그러니까 이제 미공군에서 지금도 쓰고 있고. 네네. 이제 이 F-15K는 요 F-15E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형 버전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예. 기존의 F-15E에 비해서 예. F-15K가 뭐가 그렇게 월등한 겁니까? 이를 기반으로 우리 공군의 여러 이제 요구 사항이 더 포함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차로 비유하자면 옵션이 더 이제 풀옵션이 됐다 이거죠. 네, 옵션이 더 바뀐 거예요, 많이. 아. 그래서 이제 기존 F-15E에 비해서 뭐 전투력과 생존성 그리고 유지 능력이 많이 이제 좋아졌죠. 그리고 얘 이름이 왜 슬램 이글이에요? 이 공군이 이거 공모로 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램 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슬램 이글이 전승을 거두다 혹은 타격을 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 강력한데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가진 뜻을 가진 슬램과 F-15의 상징인 이글이 이글. 합쳐져서 F-15K 슬램 이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근데 이 F-15K 이글, 슬램 이글, 네.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네. 그 전투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 행동 반경인 게 뭐냐면은 이제 임무를 가지고 이제 출격을 해서 왕복. 네, 왕복 다시 돌아오는. 네네. 그게 최대 이제 한 1,800km. 그러니까 난 예. 1,800km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보면은 주변국의 뭐 베이징, 도쿄까지도 다 충분히 왕복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또 우리 공군 또 공중무기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아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야. 이제 주변국의 전략 표적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전투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F-15K도 재밌는 게 뭐냐면 예. 근데 사실 어떤 분이 전화 한번 주셨는데 아 그래요? 야 너 그만 재밌는 것 좀 해라. 누굴까요? 아직 말하면 안- 딱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인데 보더니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야 너 그것 좀 그만해라. 하여튼 중요한 점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우리가 지난번에 아파치 했을 때도 아파치. 봤잖아요. 예. 아파치는 네. 육군의 수건 사업이었다. 육군의 수건 사업. 근데 이 F-15K도 사실 공군의 수건 사업이다. 네, 공군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 FX 사업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F-15 전투기 있잖아요. 네네. F-15E 말고 그냥 A, B, C, D 형들. 그게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게 1980년대 초인가 그래요. 미공군의 이제 F-15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왔던 네네네. 우리 공군이 그때부터 저거 우리 사야 돼. 갖고 싶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갖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군은 F-15K를 통해서 그런 꿈을 이제 이룬 거죠? 이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야. 지난번에 한번 천무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은 화력덕후라고 했는데, 화력덕후죠. 육군 화력덕후라고 했는데 우리 공군도 좀 마찬가지예요. 잠깐. 그러면 네. 알고 보면 대한민국 공군도 화력 덕후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공대지 임무 있잖아요. 또 미사일에 또 특별한 것들이 달리는구만. 네, 그러니까 공대지 임무 관련돼 가지고는 예.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딱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 공군이 최고. 또 탑입니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F-15K 전투에도 이제 그런 마인드가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F-15E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장착을 운용을 안 했어요. 원래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다. 네, 왜냐면 이제 미공군은 폭격기가 있기 때문에 뭐 BOC나 이런 데서 또 그런 걸 운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투기에서 이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운용할 필요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착을 안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F-15K를 하면서 네?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다 장거리 공대 미사일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중거리 공대 순항 미사일인 슬레미아를 이제 F-15E 계열 전투기 가운데서 처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약간 작동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조종사가 목표 지역까지 날아가면은 목표 지역에서 영상을 보내줍니다. 미사일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보면서 이 정보를 또 보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예를 들어 유리창을 때려 그러면 유리창을 쏙 들어 터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슬레미아. 거의 유도 미사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장착하면서 굉장히 이제 F-15K 공격력이 좋아졌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예. 기존 F-15E에는 이 적외선 추적 장비가 없었어요. 이 IRST라는 장비가. 네. 근데 우리가 F-15K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향후에 혹시 이제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게 등장하면 레이더는 잘 안 잡히니까. 안 잡히죠. 그래서 적외선으로 이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달아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이제 달고. IRST가 옵션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A10 하면서 그 뭐 약간 이런 타겟팅 포드 많이 얘기했잖아요. 스나이퍼도 얘기했고 라이팅 포드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도입할 때는 그런 포드들이 안 나왔어요. 또 없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가 이제 네. 약간 이 옵션 중에서도 약간 최신식, 약간 별매품으로 미군도 안 쓰는 장비였는데 그래요? 타이거 아이를 이제 이걸 필요하다 이런 장비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목표를 탐지 추적하는 그런 장비인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들여오고 나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게 미군이 쓰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네, 쉽게 이제 좀 단종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제가 볼 때 애매합니까? 좀 괜히 선택한 장비로 좀 보이고. 물론 이제 우리 공군의 요구 사항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랬는데 이후에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스나이퍼라든가 다른 스나이퍼 포드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슬램 ER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 뭐 500km 빵빵 날아간 이런 거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들여오고 나서 F-15K 이걸 장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장착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의 제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스웨덴이 같이 만든 게 타우러스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타우러스가 선택이 됐죠. 그래, 이 정도는 필요해요. 500km.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마침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우리 군도 좀 급했어. 그래서 이제 야, 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급하게 진행이 됐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벙커버스터. 근데 이제 이게 벙커버스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GBU-28 같은 경우에는 GBU-28이면 그게 거의 이제 무게가 2.5톤 정도 돼요. 2.5톤 이상 아닌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걸 달 수 있는 전투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가운데서는 어느 급에서 달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F-15E 정도 돼야 달 수 있는 거고 F-16이나 이런 데는 못 달아요. 못 달아요?
길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F15K를 운용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요 벙커 버스터도 GBU28 벙커 버스터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럼 뭐 지하 시설물 파괴는 그냥 특화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에이전투기는 이 벙커 버스터를 못 달아요. 왜냐면 이제 그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도 달기에 또 너무 무겁고 길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공군의 F-15K 공군에 있는 전투기 가운데서는 F-15K만 유일하게 이 GBU-28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GBU-28 벙커 버스터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뭐 이스라엘 뭐 이 정도 하고 있고 서너 손가락에 드는 나라들만 쓰는 그런 좀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 능력은 거의 저기 후세인 잡으러 갈 때 걸프전 때 처음 썼었죠. 많이 썼던 거죠? 걸프전 때 이제 F-111 전폭기에서 처음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이라크 공군기지에 이 쉘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쉘터들. 기존에 뭐 2,000파운드 이런 걸로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우리 육군 자주포로도 쓰긴 썼는데 그래요? 8인치 자주포가 있어요. 8인치 자주포가 이제 거의 203mm 정도 되는 건데 요 M110 계열이 이제 8인치 자주포인데 요 자주포의 포신을 띄어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벙커 버스터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을 8인치 그 자주포 포신을 띄어다가 미국에서 급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걸로 아이디어네. 처음 이제 걸프전 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GBU-28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몇몇 나라에 쓰고 있는데 그만큼 좀 이렇게 아주 특수한 그 벙커 버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 정원 능력도 상당한데 우리 공군 전투기 가운데 처음으로 요 JHMCS라고 해서 그러니까 헬멧 장착 시연 장치를 이제 처음 들여와요. F-15K. 그래서 이제 요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드 와인드 아시죠?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AM9X라고 네, 그거를 이제 사용할 때 이걸 이 HMD랑 결합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의 이제 사인드 와인더들은 보통 전투기 뭐 정면 후면 이렇게 보통 정면 쪽으로 많이 이게 조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헬멧 조준 장치가 있으면은 후면도 측면 이렇게 만약 전투기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옆에 보고 누르면 돼. 그럼 미사일이 슉 날아가면 야, 이건 게임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공중 능력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도 기존에 이제 F-15E형은 APG-70이라는 레이더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단종이 된 거예요. 단종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 F-15K 할 때. 그래서 이 제작사가 이제 레이션인데, 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 APG-63 V1이라는 새로운 레이더, 이제 기계식 레이더.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APG-70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식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이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고급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레이더에다가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제 옮겨와서 한 거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그 APG-70 레이더보다도 성능이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 때문에 우리 공군에 전력화된 다음에 별명이 동북아 최강 전투기 그런 별명을 같이 갖게 됐죠. 지금은 사실 이제 동북아 최강은 아니고 아니 근데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F-15 슬램 이글을 얘기하는데 F-4 팬텀 평양 폭격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좀 연관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공군의 정말 비사 중에 하나인데 비사 또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요? 야,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다. 저도 이제 그 공군 예비역들 이제 만나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